자, 안녕하십니까. 평생 무료 주식 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일본 무역 규제 테마주에 대해서 계속 봐야 되느냐, 아니면 이제 좀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느냐를 놓고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,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이 참고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부분이 걸맞게 상당히 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상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종목들과 다양한 테마 종목들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뭐 순환매라고 하면 어떠한 종목 테마주들이 뭐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쉬어가는 테마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는, 번갈아 가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일본 무역 규제 관련된 종목들, 뭐 소부장도 있을 것이고 소비 관련주들도 있을 것이고, 관련돼서 이제 대체품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제 그 가장 빠른 최근의 이슈는 뭐 잘 아시다시피 2008년에 10월 대법원에서 일본제철 피해자들 분들에게 1억씩 배상 판결을 내린 상태인데요. 근데 아직까지 일본제철이 이 피해자분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배상이 진행이 되지 않자 국내 이제 합작 법인사를 만들었거든요. 현대제철이 이 PNR이라고 하는 업체의 주식을 이제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압류 신청이 된 부분이 8월 4일이 지나면 이 법원 쪽에서 이 압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제 아, 법의 효력이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압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일본의 정부의 반응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. 그래서 8월 4일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, 그 전에 어떠한 이제 뉘앙스로 일본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. 뭐 5월 말까지 특별한 일본 무역 규제 관련돼서 뭐 특별한 일본 측에서도 뭐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쪽에서도 뭐 WHO, WTO였나요? 예, 제소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. 그래서 일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떠한 보복을 취하는지가 단기적으로 관건일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, 이 8월 4일 같은 이 기간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좀 보고 있어서 상당히 좀 더 일본 쪽과 그렇게 뭐 좋은 관계로 확 풀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이제 계속 더 꼬여지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면 이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대체를 더 할 수 있는, 우리나라 업체들이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미 그 소부장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게 이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작년에 미리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예산의 70%, 이 소부장 관련된 육성 관련된 부분의 법령에 있어서의 예산을, 또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정책에 대한 예산 70%를 상반기 집행을 할 거다. 그래서 상반기 한 8천억 정도 집행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부분이 있고요. 일본 수출 규제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 밸류 체인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 쪽에 상당히 좀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소재, 부품, 장비 쪽의 업체들이었는데, 이 부분을 조금씩 이제 국내 쪽으로
많이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. 여기에 이제 최근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. 이게 데이터 뉴딜 정책과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결국에 아, 소부장 쪽과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뭐 엮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소부장 관련된 부분을 정부 쪽에서도 계속 키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데이터 뉴딜 정책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제 5G 관련된 인프라를 통해서 다양한 곳에 AI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, 다양한 곳에 원격 진료 등등등 뭐 다양한 곳으로 이제 IoT 사물 인터넷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을 키우겠다라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구축이 됐고 5G 관련된 부분 구축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 뭐 하드웨어나 여러 가지 기기들의 디바이스들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. 결국엔 그 포함이 되는 쪽에 반도체, 소부장 관련된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반도체가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뭐 엮여서 결국에는 같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밑에 뭐 적어놨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나마 이제 소재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솔브레인, 동진 세미캠, 뭐 SKC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있고요. 여기에 이제 SNS 텍이나 포토마스크 같은 부분들은 이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비메모리 쪽 SNS 텍도 뭐 그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펠리클은 FST는 일본 쪽보다는 국내 쪽이 먼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. 디스플레이나 뭐 2차 전지 쪽도 이 소부장 쪽으로 뭐 기존에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소비주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이제 하이트진로 홀딩스, 하이트진로는 이제 일본 맥주 쪽, 그리고 남영비비안이나 쌍방울은 일본 네이 쪽, 뭐 유니클로가 되겠죠. 그리고 모나미는 일본 그 필기구, 그리고 신성통상은 역시나 그 일본 뭐 유니클로에서 나오는 중저가 브랜드 뭐 상품들 그리고 크라스텔 바작 역시 뭐 골프 용품, 골프 웨어나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신성홀딩스, 휠라홀딩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종목들 중에서 한 두 종목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브레인이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로 이름이 바뀐 모습인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참고로 이제 동사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큰 업체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작년 연말에 좀 나타나면서 6만 원대 종목이 10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 나타났습니다. 코로나로 다시 하락을 했지만 다시 뭐 5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.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좀 더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앞선 고점을 돌파할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신성통상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점 부근에서 이제 6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1800원까지 상승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결론적으로 작년에 그 일본 규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실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긴 했지만 이 연속성적인 부분이 아직은 좀 미비한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번에 수출 규제 관련된 부분이 다시 좀 불거진다고 하면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아직 뭐 끝난 흐름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. 8월 4일 이전까지 어떠한 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
일단 뭐 쉽진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쉽게 풀어나가기에는 상당히 좀 많이 이미 요단강을 좀 건너지 않았나. 그래서 추가적인 이 관련주들로는 매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그렇게 좀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.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일본과 우리나라에 대한 그 무역 규제 관련된 부분, 일본이 뭐 단기적으로 또 이 명분이 없잖아요. 이 무역 규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또 명분이 없기 때문에 뭐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를 까면서 계속적으로 아, 여당의 그런 인기 인기를 계속적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명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수출 규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.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좀 더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이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을 했으니까 같이 상승을 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종목마다 좀 틀리겠지만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주춤할 때 다시 한번 이제 이슈가 불거지는 종목들로 매기가 좀 몰린다라고 하면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을 8월까지도 역시나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.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